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CS 윈드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S 윈드로 상장 회사가 하나 있고 비상장 20개, 합계 21개가 있다. 상장 회사는 CS 윈드를 빼고 CS 베어링이겠지. 자, CS 윈드 주식회사라고 한다. 영어로 CS 윈드 코퍼레이션. 최초 중산풍력 주식회사로 시작했다가 2006년에 설립하고 7년에 CS로 주식회사 사명을 변경, 14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 한국시장 유가증권시장이면 코스닥이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겠지. 시장에 상장되었다.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하는 일은 풍력타워 생산,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풍력타워 부품 및 생산 사업을 운영한다. 최근에는 유럽의 해상풍력을 주력하기 위해서 1,700억인가 1,200억 주고 그거 하나를 회사를 사서 거기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진출하고자 한다. 채권은 B 트리플 등급을 받고 있다. 20년까지. 자, 요거 AMS 요게 유럽 그거 베스타스 여기는 미국 미국의 타워를 설치하는 풍력 타워를 설치하는 회사들. 그리고 ASM은 유럽의 해상풍력 회사 지분 100%를 흡수. 그 베리타스도 100% 흡수. 얘들은 CS 베어링 말고는 거의 다 지분 100%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지분 100%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700억, 1,200억 주고 산다는 거지, 회사를. 자, 자본금 15기 20년 말에 86억이었는데 21년 말에 210억이 됐네. 지금 210억이다. 86억에서 210억이 됐다는 거는 하나지. 자본금이 늘었다. 주식수가 늘었다. 주식 늘었다는 거는 자본금,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잉여금에서 자본 항목으로 가기 때문에 자본 변동이 없는데, 자본이 늘었다는 거는 전환사채 혹은 신주를 발행했다. 그래서 자본이 늘었다. 주식수도 늘어났고 자본금도 늘어났고. 자, 또 뭐있나? 현물 보유량 27주는 그 18년 2월 23일 발행한 교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부사채.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지 본드,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 그리고 신주인수거부사채는 BW, 본드 워런티인가? 그런 거. 그럼 차이는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지니까 교환해준다. 어떤 거에서 기존에 내가 회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뭐 교환해준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변동이 없는 거고, CB는 컨버터블 본드, 그거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준다. BW는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준다.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만들어서 살 권리를 준다. 자, 풍력타워 생산 타워 부품, 베어링 생산 풍력타워 부품 생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본사를 기반으로 현재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해서 미국, 아시아 전 세계 시장에 타워를 공급 납품하고 있고, 최근 해상 풍력을 주력 시장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해상이 바람 더 세게 부니까 발전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고 바다는 뭐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거의 없잖아. 배만 잘 다니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쟁 강화를 해서 해상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진출하고자 한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제품 매출이, 그러니까 타워만 팔아서 전체 22년 반기 매출의 97.8% 6,200억에 달하고, 상품 서비스 매출은 연결 매출의 1.2% 정도, 1% 정도 다른다. 원재료 비중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후판이라고. 후판 가격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나 21년 말 최대 전년 대비 한 34% 상승했다. 그리고 SGRE, 베스타스 등 세계 글로벌 뉴스의 풍력 터빈 업체가 이게 CS 윈드의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그 글로벌 윈드 풍력 업체가 전체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못 받을 일이 없단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글로벌 풍력 회사가 여기에 맡겼다는 거는 그만큼의 실력이나 이런 것도 된다는 말이고, 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총액은 580백만 불, 이게 어려우니까 5.8억 불, 그리고 수주 잔고는 7.7억 불이 남아있다. 이렇게. 자, 풍력 타워만 팔아서 6,237억, 총 6,376억의 매출을 올렸다.
제품 변동 요인을 보면 풍력타워의 경우 평균 판매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서는 타워가 크기, 길이, 철강, 시장 가격, 표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장재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풍력타워는 풍력 발전기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해서 양질의 바람 확보를 위해서 대형화, 크게 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대당 평균 단가는 증가할 거로 보인다. 그리고 후파는 포스코에서 사오고, 메이백은 이게 단위가 100만원, 2,400만원, 2,400억을 사왔네. 62%. 그리고 인터넷 자재는 연돈 뭐 이런 데서 막 사왔다. 포스코에서 많이 사오네. 후판이 미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170원에서 단위가 지금 톤당 가격이 170원에서 170만원에서 230만원 늘었고, 한국에서 가져온 거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늘었고, 중국 내수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늘었고,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다. 생산 능력을 보면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글로벌 생산 법인을 설립해서 풍력 타워를 생산하고 있는데, CS 베어링 자기 산하 그 CS 베어링이 풍력 발전소 구름 베어링을 생산하고 한 2.5에서 3m짜리 이런 걸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CS 윈드 터키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서 요거 329억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다. 자, 풍력 발전기 부품 판매는 대부분 시장이 풍력 발전기 윈드 터빈 생산업체가 풍력 발전기는 우리나라 어디겠노? 이거 두산중공업이겠지. 이 발전기 만드니까 생산업체가 턴키 방식으로 한 방에, 우리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만 계약하면은 우리가 뭐 설치까지 혹은 그 갖다 주는 운반까지는 다 우리가 설치까지 다 하겠네. 다 해줄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해주는 걸 턴키 방식으로 하는. 풍력 발전단지에 일괄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기 때문에 매출은 풍력 발전기 생산 업체를 통해 발생된다. 풍력 발전기 생산 업체. 그러니까 얘들은 뭐 세계적인 이렇게 기업,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거 GE 이런 거는 풍력 발전기, 걔네들은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걔네들이 다른 데서 수주를 따와서 우리들 거를 납품받아서 판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풍력 타워 산업은 기본적인 수주 산업이고, 그리고 풍력 단지 건설은 초기 준비 단계부터 발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하지만 타워의 생산은 보통 한 13주에서 15주, 43, 12, 43, 45, 20, 한 5개월 이내로 완료된다는 거지. 만들어지는 거는 생산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뿐 아니라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고객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주가 초기 준비 단계부터 발전까지는 수년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만드는 데는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고객사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자금의 흐름은 원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자, 베스타스, CGRE,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그 주요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와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위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재생에너지 집중사업, 그리고 자국 내에 만드는 전기차 이런 데만 보조금 준다 그러면서 풍력과 태양광이 연관되는 주식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돈을 쏟아붓는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CS 윈드의 주요 매출 상위 4를 찾아보면, 한 군데는 1663억 26%를 차지하고, 한 군데는 590억. 이 590억짜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2300억 매출 올렸고 9.3%.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2684% 42%. 그리고 D사는 844%, 844억 13%. 작년에는 19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상위 탑4 회사가 9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90%를. 자, 수주는 5.8억 달러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거는 7.79억 달러가 남아있다. 7.79억 달러. 이렇게 돼 있다. 또 뭐 있나? 자, 그리고 주요 계약, 풍력타워 해상풍력 파운데이션 시장의 제1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풍력 그거 세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해상풍력이나 혹은 육지에 세워져 있으면 이게 높이가 100m 막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부식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흔들리면은 지진이 나든지 하면 좀 이렇게 뭐 균열이 가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10년 20년 지나면.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 기둥이 정확하게 딱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잖아. 이제 풍력 날개가 한 70m 80m 되거든. 그러면 이게 날개 3개짜리가 이게 돌아가면은
이거를 또 무게 한 100몇 톤이 되는 걸 또 하중을 견디면은 베어링도 수명이 오래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거를 세계 메이저 회사들이 너들 신생업체인데 새로운 기술 만들어냈다고 그럼 너희들하고 계약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웬만하면 검증되어 있는 기존에 이용하던 업체와 하려고 하지. 이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연구개발비는 특별하게 계상하지 않고 전액 판매비 관리비로 기재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알리파워 EU를 발표한 데 이어서 유럽이 영국, 독일 내 유럽 주요국들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육해상 풍력 산업을 근간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부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에 더 투자한다 하지. 웃기고 있나? 까꿀로 안 나왔지. 원자력은 알리백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원자력이 그 혜택을 누리려면은 뭐 매립장 구해야 되고, 그걸 5년 안에 뭐 이렇게 매립장 있잖아. 그냥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밀폐되는 매립장 하나의 안반에 그거를 충분히 지금 생산하는 재생 그거 원자력에 나오는 폐기물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세계 한 군데, 핀란드 한 군데밖에 없대. 그것도 몇십 년간 연구해서 지질 조사해서. 근데 우리나라 인재 조사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지. 근데 이거를 왜 지금 자원을 쏟아부어가지고 연구를 하냐고. 원자력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재생에너지 돈 쏟아부어야지. 짜증난다. 맞지? 자, 그러고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하는 주요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근데 우린 까꾸로 간다. 참. 자, 해상풍력 기반으로 한 성장이 전망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해상풍력은 육상과 다르게 바람도 잘 불고, 그리고 땅값 걱정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민원도 별로 없고, 잘 박아가서 세워놓기만 하면은 전기도 많이 생성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육상풍력 중심에서 해상풍력으로 발전되다. 그리고 대형화가 지속되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대형화되면 더 무겁기 때문에 더 무거운 거를 받칠 수 있는 거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풍력 산업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21년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풍력 설치량을 기록한 데 있어 26년까지 연평균 6.6%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5년간 육상풍력은 연평균 6.1% 성장, 누적 466기가와트급의 규모의 신규 설치가 전망되고, 해상풍력은 연평균 8.3%, 그러니까 해상이 8.3% 성장, 육상이 6.1% 성장, 누적 90기가와트 신규 설치가 전망된다. 이렇게 육상은 6.6%, 해상은 8.1%, 해상이 더 잘 크고 있다는 거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그러니까 우리 한전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게 원가를 보전 안 해주는 거야. 한국가스공사는 원가 보전이 있어서 원가 100원에 사서 그럼 100원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팔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볼 수 있는 장사가 아니야.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를 100원에 사오면 100원에서 플러스 알파인데, 한국전력은 1000원에 사오잖아. 기존에 전기값이 100원이었어. 1000원이었어. 근데 석유값이 올라가지고 천연가스를 뭐 1200원에 샀네. 그래도 1000원에 팔아야 돼. 원가 보전 그것도 없고, 그리고 그 소비적 전기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을 못 올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전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든 전기는 더 비싸게 사고, 발전 차액 지원제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풍력 발전 시장을 견인해 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손봐야 되지. 아니면은 전기료를 올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자, 최근 대형 해상 풍력 터빈 기반의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 추세에 따라 유무형 자산 기반의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경기 변동과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대형화, 중량화가 되어가고 있고, 풍력 타워는 타워 내부에도 수만 종류의 내장재, 타워 내부에도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므로 제작 난이도가 증가하고 과거와 비교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100m짜리 막 예전에는 100톤 정도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 150톤을 20년간 견뎌야 되는 베어링 이런 거 있으니까 무거운 중량과 지속적인 진동,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할 만큼 견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오도 주문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들이 품질이 이미 검증된 우수한 전문 공급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 실적, 품질의 우수성, 고객사와의 신뢰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경쟁하는 건 동국 SNC, 윈드 NP 이런 거에 국내, 일본, 호주, 미국, 서부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하고 뭐 타이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니. 자, 신규 사업 예를 들어 이제 효율성이 확보된 발전기 발전 용량의 확대는 뭔 말이냐면은 해상 풍력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 해상은 바람 더 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전기를 더 크게 더 좋은 거 막 3.5 메가와트급 혹은 뭐 4 메가와트급 더 큰 거 중대형 발전기를 더 장착할 수 있다라는 거지. 큰 거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럼 전기를 더 많이 뽑아낸다는 말이잖아. 바람은 한 계속 무한대로 불어넣는데 프로펠러 좀 더 큰 거 발전기 더 큰 거 하면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상 풍력 발전은 여러 형태의 하부 구조물이 필요하므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된다. 유럽 시장에서는 24년부터 대구경 하부 구조물의 수요가 공급의 5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짓는 데보다 요구한 데가 더 많아질 거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21년 7월에 유럽 해상풍력 ASM이라는 회사를 하부구조 생산물 업체를 인수 1,700억에 1,200억에 유럽 시장 내 해상 풍력 타워 생산을 확대하고자 해서 모노파일 등 하부 구조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재무는 입으로.